네, 안녕하세요. 카드한방의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KCP C2100 모델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그런 단말기고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단말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KCPC 2100 모델입니다. 2100 모델을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서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무선 랜카드를 하나 제가 연결을 해놨죠. 보이시죠? 이게 무선 랜카드입니다. 이건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 옆에 랜카드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이제 서명 패드입니다. 보통 단말기 같은 경우는 서명 패드가 별도로 이렇게 있죠. 하지만 이 단말기는 서명 패드가 일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패드를 따로 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어떤 공간 차지하는 그런 공간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제가 해볼게요. 여기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모두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코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카드를 여기에다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를 여기 앞에 이 부분에다가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다가 결제해서 카드를 넣어서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굉장히 고급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재질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일단 설치를 해보시면 영상에서 보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설치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품격 있는 단말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자, 유선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KCPC 2100 모델을 제가 하나하나씩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C2100이 이렇게 되어 있죠. C2100이 상호가 이렇게 브랜드명이 이렇게 있고요.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NHN KCP라는 KCPN의 로고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가맹점에 대한 명이 나와 있죠. 가맹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업체 상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 대리점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 나와 있고요. 2024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는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안에 대용량 용지가 들어갑니다. 안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카드 용지를 넣을 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용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반듯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날이 들어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빼시고 이걸 닫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을 때 확 닫지 마세요. 아니면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닫고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2단 말기는 또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가 어떤 결제인지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결제 중에 하나로서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고 있으면 결제할 수가 있는 그런 키인 결제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있죠. 3번 버튼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번 버튼을 통해서 결제한 신용카드나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계 버튼도 있죠. 집계 버튼은 일일 집계 또는 기간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카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는 칩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자,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금액은 1245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금액에 1245원. 그리고 세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금 미포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미포함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용지가 2장에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아이스 카드 제거라고 이런 멘트가 쓰면서 빨간색으로 쓰이면서 소리를 합니다. 카드를 빼라는 거죠. 자, 빼볼게요. 뺐습니다. 자,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수증은 2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용이 나옵니다. 고객에게 이렇게 카드와 함께 영수증을 드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영수증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건 가맹점에 대한 정보죠. 바디핏짐이라는 저희 업체입니다. 포항에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밑에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현대카드고, 그리고 거래 일시가 나와 있죠. 2024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제 금액 1245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번호입니다. 승인 번호를 통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할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5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54,000원. 결제 금액을 눌렀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만약에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할부 개월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일시불은 0개월이죠. 할부 개월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입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명 패드에 서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서명 패드 일체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됐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소리를 또 하죠? 자, 이렇게 서명이 표시가 되죠. 자, 2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반드시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이 취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가 있죠. 하루에도 여러 장의 카드를 결제할 겁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300개, 400개, 500개, 500건의 카드 결제를 해요. 자,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보세요. 54,000원이죠. 마지막에 거래한 게 54,000원입니다.
여기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는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가맹점명 1번 진행입니다. 자,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그 고객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드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드를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자, 서명 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멘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54,000원이 이렇게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결제한 1245원을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그러면 자, 직전 거래는 방금 했죠. 자, 1245원은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쵸? 카드이기 때문에 1번 신용거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주시고 카드를 읽히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취소 버튼. 자, 1번 신용거래죠. 그리고 카드를 읽히세요.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한번. 자, 카드를 읽히세요.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온 경우에는 카드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취소, 신용거래죠? 1번.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부분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꽂아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 금액이 나옵니다. 취소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얼마였나요? 1245원. 자, 금액을 입력했죠. 1245원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승인 일자. 이게 중요합니다. 원거래 승인 일자의 개념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그 카드의 거래 날짜가 언제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거래했으면 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바꿀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눌러주면 숫자가 하나씩 지워지죠. 이렇게. 어제 3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원거래 승인일자의 개념은 언제 그 카드를 거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이니까 4일이죠. 입력. 자,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영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승인번호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번호 여기 있죠.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38-2064 0038-2064입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취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1245원. 자, 취소하죠. 제거하라고 말을 하죠.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요, 이쪽에 대면 돼요. 우측 측면 있죠. 이쪽 우측 측면 이 부분에다가 삼성페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삼성페이 준비를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우측 측면에 가져다 대면 돼요. 이렇게. 우측 측면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1234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해봤습니다. 1234원. 취소해볼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자, 직전 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입니다. 자,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 3월 4일입니다. 승인 번호. 거래 금액은 1234원. 1번 진행입니다. 카드를 읽히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카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입력해서 올 수가 없을 경우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하면 취소가 됩니다. 또 카드 번호 입력한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진행 방향으로 계속해서 입력하다 보면 취소가 됩니다.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취소. 직전 거래죠. 3번. 자, 맞죠. 1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카드를 읽히세요. 넣어볼게요. 카드를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아, 삼성페이로 결제한 거네. 그죠? 죄송합니다. 삼성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다시 취소. 직전 거래입니다. 자, 1번 진행이죠. 삼성페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대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페이를 한번 대볼게요. 자, 됐죠?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234원 취소가 됐죠. 자,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애플페이는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이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폰이죠. 아이폰이고요. 아이폰을 결제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 높이하고요. 여기 하얀 선 있죠. 여기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하얀색 선과 이 아이폰을 이 하얀색 선 위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 하얀색 선을 이렇게 침범하거나 넘으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폰을 결제할 때는요.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할 때는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금액을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금액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다시 대라고 하죠. 그러면 갖다 다시 한번 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거래가 되죠. 이렇게. 그죠? 네. 아이폰을 결제할 때는 네, 2번 돼야 됩니다. 2번 돼야 되는데 자, 취소 한번 일단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1번. 아, 직전 거래죠. 3번. 자, 나와 있죠. 직전 거래고 1230원을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1번. 진행. 다시 아이폰을 대겠습니다. 아이폰을 어디다 대요? 그쵸? 여기에다 대면 돼요. 아까처럼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자, 취소가 됐죠. 12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아이폰을 결제하는 방법은요. 고객이 2번 되면 안 되겠죠. 2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아이폰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아이폰을 한 번만 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신용 버튼 여기 있죠? 신용을 눌러주시고 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때 아이폰을 가져다 댑니다. 자, 준비가 됐죠? 대볼게요.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라고 합니다. 금액을 눌러볼게요. 1478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다시 대라고 하나요? 잠깐만요. 다시 신용 승인. 두 번 되나요? 아, 2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1번 신용 승인. 이때 다시 되죠? 한번 대볼게요. 다시. 자, 됐죠? 그리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456원. 자, 2번 되네요.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어차피 2번 됩니다. 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객이 먼저 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볼게요. 자, 준비됐죠? 아이폰을 여기다 댑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요. 거래 금액을 눌러줘야 되겠죠? 7,890원. 입력 또 대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거기에다가. 자, 그러면 처리가 되죠. 자, 요 방법 2번 결제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그죠?
요거는 제가 한번 내일 정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KCP에 2번 돼야 되는 게 맞는지. 예. 한 번만 돼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자,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아니죠. 다시 1번 신용 승인. 자, 이때 돼야 되겠죠? 자, 돼볼게 다시 아이폰을. 자,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번 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고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냥 고객이 되고 그냥 금액 눌러주고 고객님 다시 한번 좀 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게 맞죠. 자,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전이요. 여기 버전이 아마 2023년 12월 1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한번 결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캐너 있죠.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QR 또는 바코드, QR과 바코드를 여기에 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QR과 바코드를 읽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QR과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어떤 결제 방식이 있나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 방식이 바로 이 QR과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QR과 바코드를 여기에 이제 대어서 결제를 하는데 이걸 스캐너라고 합니다.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자, 만약에 누가 오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페이 결제가 될 겁니다. 이 바디피 치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는 업체일 거예요. 자, 카카오페이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어떤 결제 방식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한번 대볼게요. 자, 고객이 만약에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죠? 갖다 대면 돼요. 어디에요? 아까 스캐너에. 자,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되는 거예요. 될 때는요. 제 얼굴 보이죠? 안녕하세요. 이 QR코드를 여기에 대면서 여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정확히 됐죠? 가운데. 자, 그러면 자, 뭐라고 떠요? 자, 결제 금액을 누르라고 뜰 겁니다. 4,578원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 결제가 될 겁니다. 결제됐죠? 자, 그러면서 카톡이라고 문자가 떴죠. 4,578원 결제가 됐습니다.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1번이 취소 버튼이죠. 자, 그리고 직전 거래입니다. 3번.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 취소 되어 있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 3월 4일입니다.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진행. 다시 돼야 되겠죠. 돼 볼게요. 자, 한번 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코드를 대는 거예요. 잘 대볼게요. 한번 제가. 자, 바코드를 여기에 대면서 여기를 보시면서 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맞죠? 중앙을. 자, 됐습니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카카오톡 이렇게 취소가 됐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페이 취소라고 문자가 떴죠.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나 뭐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뭐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웹카드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본인이 만약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또는 웹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운받은 웹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을 해서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웹카드 결제 방식도 지금 제가 카카오페이 결제했던 것처럼 바코드와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바코드나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스캐너 있죠. 스캐너만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 영수증 이제 발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3번이 현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요 3번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1번 소비자 소득공제가 나오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증명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명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요,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아니죠.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해주십시오라고 고객이 부탁을 했을 때 가맹점주는 그 고객님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1번.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는 경우예요. 여기서 고객님의 스마트폰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스마트폰 번호 눌렀죠? 그리고 입력. 그리고 금액 누르면 이게 바로 뭐죠?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지출증명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KSPS 2100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용 가이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게 버튼도 있습니다. 집게 버튼을 통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집계로 들어가시고, 자,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단말기 집계로 가시고 여기서 요약을 하든 상세를 하든 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그리고 전체라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다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용카드만 보고 싶으면 2번,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내역을 보고 싶으면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전체 해볼게요. 자, 매입사별, 카드사별. 카드사별로 해도 되겠죠. 자, 일자별, 기간별 나오죠? 일자별. 자, 여기서 어제 걸 보고 싶으면 어제 4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제 거 보고 싶으면 3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집계리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KSPS 2100 모델.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품격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는 전혀 다른 카드 단말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시중에는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카드 단말기도 있습니다. 그런 단말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단말기 여러분의 매장의 품격을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